자, 잠깐 한번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평면 좌표라는 단원에서 세 번째 내용, 첫 번째는 좌표 도입, 두 번째는 두 점 사이 거리, 세 번째는 내분과 외분. 그래서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내용이 수직선 위에서, 공식을 생각하는데 수직선 위에서다. 그래서 수직선 위니까 좌표가 이렇게 x좌표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랬을 때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외분하는 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보면 이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식을 사용하면 3대2다. 뺄셈이죠. 3 빼기 2. 3 곱하기 3은 반대쪽 5 빼기 2 이쪽 3 요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이니까 15 빼기 6은 9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생각을 해보자. 지금 너무 쉬운 문제고 공식을 외웠느냐를 묻으려고 한 문제는 아니라 이거지. 뭐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거든. 그리고 이게 주제야. 그래서 그림에서 생각을 한다. 뭐냐 하면 수직선 위 x축. 그래서 좌표가 하나는 3, 하나는 5다. 여기 이름이 A고 여기는 B죠. 그랬을 때 A로부터 3, B로부터 2다. 그죠? 잘 봐. 그러면 3대 2지. 3대 2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몇 대 몇이니? 이거거든.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이거지. 나를 병진으로 하나 씨불 지금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뭐 그 수준이죠. 몇 대 몇이야? 그렇죠. 1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에 해당되는 실제 길이가 얼마야? 2이므로 2에 해당되는 실제 길이는 4고 따라서 이놈은 5 더하기 4. 5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갔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 9가 나온다 라는 거지. 이해갔죠? 그러면 뭐 쉬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위의 사고방식은 선분이 뭐야? 선분이 이거야. A, B. 그러면 요 점, 이걸 C라고 합시다. C. C는 뭐가 돼? 하면 여기 외분점이거든. 그런데 요 사고 방식은 좀 분석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선분이 뭐야? 하면 A, B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요, 선분은 A, C다. C. 선분은 AC고, 왜냐하면 봐. 무슨 차이인데요? 두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두 점이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디야? C죠. 여기는 두 개가 만나는 목적지가 아니야. 어디야? 이거 아니죠? 하나죠? 이거 하나죠? 이게 두 개지. 목적지라고. 그래서 선분 AC가 선분이다. 여기서 생각하는. 그러면 이때 B는 뭐가 돼? 뭐가 되죠? 아주 잘했어요. 내분점이죠. 내분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사고방식은 뭐 대충 해서 3대 2이므로 2대 1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하면 외분점 문제를 뭘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내분점 문제로 바꿔서 생각한다.
이런 거 우리 수업에서는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르치려는 내용이다. 이해갔지? 그런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가 여기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힘들어요.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되나요?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학에서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라.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직관적인 도구. 알겠죠? 이렇게 간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논리는 두 종류가 있잖아.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하는 거야. 논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관 논리, 하나는 연산 논리. 그래서 연산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게 근거가 뭐냐면 이거야. 직관은 뭐야? 한 방에 간다. 연산은 한 방에 못 가서 쪼개서 간다.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잖아. 이 쪼개서 간다는 개념을 뭐라 표현해? 절차. 그죠?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외분점이 뭐냐 하면 연산 논리.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이지 않아. 내분점이 직관적이야. 이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연산 논리에 얘가 뭐가 있죠? 하면 곡선. 그러면 직관 논리의 얘는 뭐죠? 직선. 마치 그런 관계야. 곡선과 직선의 관계처럼 외분점과 내분점의 관계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치기를 곡선 대 곡선의 위치 관계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환원시켜 생각한다라고 했잖아. 그 큰 틀에서 같은 흐름이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가 목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큰 사고의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환원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뭐야? 그림이다. 이건 당연한 게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의 이름이 뭐야? 기하학이다. 기하학은 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갔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심화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 앞에 그러니까 너희가 두 번째잖아. 그 먼저 이 교육과정으로 첫 번째가 올해 고1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은데 오늘 뉴스에도 중간고사 끝났는데 94점과 74점이 둘 다 1등급이다.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항의가 빗발친다.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학교 선생한테 항의를 좀 많이 하나 봐. 아무튼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기사가 떴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네들의 사정이고 너희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행스럽게 두 번째 해잖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정도 방향의 틀이 고정되었을 공산이 크거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걔들부터잖아. 그러면 그 위에 즉 현재 고2들도 이 평면 좌표 단어를 배우거든. 그때 교육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분과 외분이야. 제목 자체가. 그런데 너희들 때 교과서는 거기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얘만 교육과정이야. 얘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이해 갔니? 그런데 얼핏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차이 가지고 뭐 교육과정이고 아니고는 그닥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논리냐 직관 논리.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 앞에 현재 고2는 그 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또 뭐가 빠졌었냐면 이거야. 곡선 대 곡선의 위치 관계. 원해방정식 예습했죠? 그지? 그때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가 그 전 교육과정에는 교과서에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 뭐만 남았냐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만 남았어. 이게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라진 거거든. 이게 뭐야? 한 방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은
절차를 거쳐서 생각해야 되거든. 그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놈으로만 바꾸자. 똑같은 이유로 외분점이 빠지고 내분점만 남은 그런 거거든. 이해 갔지? 오케이. 그렇게 된다. 자, 이런 정도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그렇다라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방금 프린트 문제 있죠? 그거를 지금 그림을 그려서 네가 시도를 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문제는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이 요걸 이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지. 이해 갔니? 그래서 한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오케이? 잠깐 시간을 주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라면 당황스러운 문제인 게 A, B의 좌표도 없어요. 씨발 짜증 존나 나게.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푼다라면 무슨 행위를 먼저 해야겠니? 가장 먼저 임의로 점을 대입을 해야죠. 설정을 하는 거라고. 즉 A를 0, B를 2 또는 4 또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1. 지금 이해 갔니? 그런 식으로 놓고 공식을 적용해도 되긴 해.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 문제가 봐봐. 여기에서는 이게 워낙 문제가 단순하다 보니까 1번 풀이와 2번 풀이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1번 풀이가 더 빠르다라는 거 느낄 수도 있을 정도야. 그런데 연적으로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제 훅 차이가 나거든. 지금 문제 상황이 이런 상태고 A, B가 주어졌을 때 A, B의 중점이 P이고 A로부터 5, B로부터 9인 외분점의 좌표가 Q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A가 더 왼쪽이다 라는 말은 없으니까 가정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줬을 때 이게 5대 9면 몇 대면? 5대 4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뭐가 돼? 2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 비율을 얘기하고 동그라미 없는 숫자는 실제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풀이가 끝났죠. 그래서 QA와 AB, QA는 5고 AB는 4. 이건 명백히 뭐 하라는 거야, 기억을. Q를 외분점으로 보지 말고, 그죠? 똑같이 저거랑 적어주면 Q를 외분점으로 보는 관점에서 선분 AB의 외분점이잖아. 그거를 선분 QB의 내분점으로 A를 보세요. 명백히 기억이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뭐야? 기억에서 묻는 것이다. 그래서 AB가 더 작아야 되는데 크다고 했으니까 뒤져라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리. 그 다음에 니은 점 A는 QP 봐. QP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QP에 대해서 A는 뭐야? 선분 위니까 뭐가 돼? 내분점이어야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몇 대면? 5대 2다. 그래서 맞다. 점 B는 선분 QP. 이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외분점이고 그 다음에 Q로부터는 9, P로부터는 2, 9대 2 외분점이다.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거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생각해 보느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를 하나 봤었거든. 센 문제였죠. 어디 있느냐 하면 19페이지. 75번 문제였고 선생이 방향만 제시를 했어요. 그죠? 방향 제시해서 집에 가서 풀어봤니? 오, 답이 나왔어? 뭐 저렇게 해맑아!
그래서 알았어. 답이 안 났으면 지금도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긴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선생님 한번 직접 손을 대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19페이지 75번 풀어봅시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표시해 주길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고 알아두자. 선생님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은 따로 적지 않겠다. 즉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표시해 놓은 부분이 연장선이다. 연장선이므로 P는 뭐가 돼? 외분점이다. 외분점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게 몇 대 몇이니 이거잖아. 그런데 이제 얘의 길이가 3, 4, 5다 실제. 근데 길이가 같다고 있으니까 여기가 5다. 이거죠. 그 다음에 평행은 닮음인데 이게 5, 12, 그러니까 13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지. 뭐 13대 5다. 13대 5다.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지, 비율. 그래서 공식을 쓰면 돼. 따라서 P의 X 좌표는 13 빼기 5 분의 13. 13은 이쪽이니까 이쪽의 좌표. X 좌표를 하면 4 빼기 5. 이 X 좌표를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빼면 얼마죠? 8? 8분의 52 빼기 52 더하기네. 25는 얼마죠? 77? 77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가 X좌표가 모두 틀림으로 5번이 답인 걸 알 수 있다. 이걸 왜 못 풀어? 근데.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해설을 했을 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걸 당연히 이해는 해야 되지만 그걸 바탕으로 뭘 하는 게 핵심이야? 네 풀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가 확인이 되었나? 표현해봐. 어디가 잘못되었어? 어디가 부족했어?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서 표현하지 못할까? 아니 그러니까 P가 외분점인 거를 활용을 안 했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지금 이 문제를 풀었잖아. 그래서 네 지금 문제에다가 연장선 동그라미 안 쳐져 있냐 이년아. 아니 돼 있는데 미친년아. 아니 도대체 그럼 왜 표시를 하냐고. 지금 P가 외분점이다. 이 망하려나.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니.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실려 있잖아.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해설하면 안 되지. 왜? 교과서에 없는데? 외분점 공식이? 그러면 뒤에 풀이는 어떻게 해설이 되어 있을까? 추측이 되나? 뭐야? 선분 BP의 이게 뭐야? 내분점이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5대 13이니까 몇 대 몇이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5대 8?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거로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뭘 어떻게 해? B를 A, B라고 놓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8대 5. 8 곱하기 A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5는 얼마야? 4다. 결국에는 이제 얘를 이렇게 환원시켜서 본다. 라는 사고가 쌤의 풀이가 된다. 실제로 이 문제는 외분점 문제로 출제했거든. 그래서 예전 교재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재활용하려고 어떻게 바꿔서 푸냐면 이렇게 풀었거든. 이해 갔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인데 여기서 조금 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 뭐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하잖아. 내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왜요? 무슨 말인데요? 여기서 핵심 문구가 뭐야? 핵심 문구가 이거라고 내가 눈여겨봤죠. 뭐 연장선이다. 그 연장선을 보고 뭘 발상하라는 거야? 외분점을 발상하라는 건데 외분점이 교육과정이 아니야. 이해 갔니? 그러면 이걸 발상해도 소용이 없지. 뭐 이걸 발상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애초에 이게 없어. 환원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이게 없어. 지금은 우리가 학원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 갔니?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구조로 안 되고 뭘 내겠니? 그럼 이 문구 대신에 선분, 위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출제를 할 거거든. 다만 내신에서는 그런 거 몰라. 이런 미묘한 차이,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문제 출제 형태냐 아니냐를 구분할 능력이 학교 선생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구조로 이걸 발상하게 해놓고 이걸 환원시켜서 이렇게 푸는 그런 의도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지? 오케이. 좋았어. 그럼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봅시다. 어려운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별거 아니고 이거예요. 문제는 이해했죠? 센 66번. 그러니까 이 75번과 동일한 구조지. 자 밑줄 쳐볼까? 노란색으로 연장선. 그 선분 OB의 연장선. 그리고 C라고 하는 게 점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기를 점이란 뭐야? 교점. 그런 관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연장선이니까 이게 지금 뭐야? 외분점이란 말이지. 외분점. 근데 네가 모르는 건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참고.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근데 이제 이 가계 이등분선이 이 문제를 참고하면 두 종류란 걸 알 수가 있죠.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이거 그냥 해석을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외각의 이등분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이제 이게 A, B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니?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야? 내분점, 선분 A, B 위의 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인데 외각의 이등분선은 이런 성질인데 그걸 모르는 것 뿐이죠. 뭐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이거 알았니 몰랐니? 몰랐죠. 그래서 못 푸는 거죠. 알아두세요. 내분점. 그리고 근데 이게 뭐야? 외분점이 된다. 즉 내각의 이등분선과 선분의 교점이 내분점이고 외각의 이등분선과 연장선의 교점이 외분점이 돼요. 분비는 동일해요. 이게 3대 2라고 하면 3대 2, 3대 2가 되는 거지. 이해갔죠? 그냥 그것만 알면 푸는 문제지. 포인트는 똑같다는 말이지. 저기서 이제 표현했듯이 뭐 연장선. 연장선이라는 문구를 보고 외분점을 발상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니? 3일 루트 10?
루트 10이고 얘는 2, 2, 1, 1, 2 루트 5 루트 5죠. 그래서 1대 2죠. 고개를 끄덕인다 이 미친년아. 이렇게 틀린다 이거 진짜로. 1대 루트 2가 되겠어요 이 망하려나.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몇 대면 1대 루트 2 잠깐만. 그런데 뭐 길이의 비가 좀 더럽네. 내가 계산한 게 맞아? 2, 1, 1, 2, 루트 5 3, 1, 루트 10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 그 차를 구하라고 했지만 일단 선생님 계산이 귀찮은 관계로 여기서 스톱을 하겠어요. 뭐 왜? 그런데 이게 루트 2라는 게 조금 거시기하네. 그러면 이건 몇 대 몇이야? 그러면은 요게 내분점이 되고 분비는 이게 좀 더럽네. 이게 뭐가 되느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 맞죠? 대 1 내분점이 되는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환원시켜서 생각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풀 것 같으면 C를 A, B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야, 좀 안 믿기는데 분비가 풀이에서 분비가 저렇게 나오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선생님 뭘 착각해서 분비를 잘못 생각하는지. 맞는데? 이런 씨부러 더럽게 루트 2 마이너스 1대 1이래. 너무 분비가 더럽잖아. 이런 성의 없는 것들아. 어쨌든 얘도 내분점으로 환원시켜서 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이게 더럽잖아. 이게 더러운 거 뭐야? 원래 문제는 외분점 공식에서 이것 대 이것 이렇게 풀라는 거였거든. 그런데 그냥 그 문제를 재활용하려고 그치? 이렇게 더러운 분비를 이용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됐죠? 오케이. 정리합시다.